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취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요. 당분간 코인 시장에 들어올 생각이 대부분 없다. 근데 개미들만 다 빠져나간 줄 알았더니 최근에 여러 인터뷰나 뉴스를 통해서 대형 기관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약간 양심 고백을 하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대표적인 세계적인 국부펀드 중에 테마섹이란 곳이 있죠.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암호화폐 투자는 여전히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투자를 활발하게 했었는데 지금 이거 투자 안 한 지 꽤 오래됐어라고 CNBC 인터뷰에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클래리티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리티를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법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못 들어온다. 즉, 혹시라도 내가 투자한 곳이 망하면 누가 보상을 해주지? 그리고 이 코인의 규제 기관이 어디지? 뭐 세금 어떻게 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형 기관들이 아직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리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실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그래도 좀 하고 있어. 제가 찾아보니까 뭐 파티오르라는 국경 간 기관 결제 인프라 이런 데는 또 투자를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과거로 가보면 애니모카 브랜즈라는 뭐 웹3 게임 기업이나 뭐 엠버나 이런 데는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결정적으로 22년도 말에 FTX가 무너지면서 2억 7,500만 달러나 되는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을 날렸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 회사 테마스의 입장에서는 뭐 심할서도 쓰고 담당 직원 뭐 좌천되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나 이제 안 해. 학을 뗀다. 뭐 나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큰 규모의 기관들도 돈을 떼먹혔는데 FTX의 대주주가 그때 당시에 블랙락도 있었고요. 삼성 넥스트라고 해서 삼성에서 벤처 투자를 담당하는 곳도 있었고 소프트뱅크도 있었고 캐나다의 최대 연기금도 있었고 정말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이때 당시 잃었던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업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나 코인 당분간 투자 안 할 거야라고 외쳤던 기업 FTX에서 피해를 봤던 1위와 2위 기업이요. 거의 동시에 선언을 했더라고요. 아까 그 테마색이 참고로 2위입니다. FTX 피해 금액 2위. 그러면 1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가 앞서 크립토 벤처 캐피탈을 하나도 소개를 안 드렸었죠. 당연히 훨씬 많았겠죠. 코인에 투자하는 곳들이 설마 세계 2위, 3위 FTX 거래소가 망하겠어 했는데 그게 망했었죠. 그래서 1위는요, 간발의 차로 FTX 피해 1위 규모 2.78억 불을 날렸던 패러다임이라는 암호화폐 전문, 그러니까 암호화폐만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도 이런 이제 힘든 시간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알트코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국부 펀드가 그런 건 좀 이해가 돼요. 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펀드니까. 근데 암호화폐만 투자를 했던 패러다임조차도 최근에 AI 투자에 12억 달러나 되는 펀드를 조성했는데 암호화폐 투자 중단은 아니야. 그러니까 코인만 투자하는 회사가 지금 AI에 거의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여기도 코인 당분간 안 하겠구나. 이게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코인 투자자 기관마저 뭐 도망갔으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AI나 로보틱스 등 암호화폐 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공동대표가 두 명이 있거든요. 한 명은 코인이 그래도 첫 번째 개척지였고 지금도 흥미롭지만 현재는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AI가 재밌으니까 굳이 코인 지금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공동대표 매트 황이라는 분도 애초에 코인만 투자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약간 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그것이 암호화폐였는데 지금은 AI이기 때문에 AI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기관들이 다 떠나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는 되죠? AI는 지금 뭐 하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코인은 다 빠져나간 데다가 지금 규제도 없고 하는데 굳이 지금 힘든 유동성 말라 있는데 코인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코인의 벤처 캐피탈마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다른 기관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좀 힘들다. 근데 사실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코인만의 현상은 아니고 지금 코인 쪽과 사모펀드도 힘들다, 어렵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쪽이 지금 공통적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AI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나마 또 들어가고 있는 곳이 뭐 스페이스X의 IPO라든지 IPO 시장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코인과 사모펀드가 지금 동시에 어려움을 굉장히 심하게 겪고 있고요. 사실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전닉스만 봐서 그렇지 국장에 다른 종목 수백 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의 타 종목도 심지어 대형 기관들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티고 버티다가도 결국은 삼전닉스만 올라가니까 아니 그래도 다른 거 올라갈 거야. 다른 거 올라갈 거야. 코스피, 코스닥 수많은 종목을 결국은 다 팔고 삼전닉스로 갔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높지만 국장의 타 종목을 들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유동성 위기, 사실 코인과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긴 지금 같은 거래소 내에서 자꾸 쏠림이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좀 심하게 힘들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코인은 무난하게 하락이 되고 있고 과거에도 됐었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중에 약간은 묘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자, 비트코인의 최근 관련주가 지금 주가 조정에 내부자 매도까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수많은 채굴 업체들이 이거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고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AI 인프라 사업, AI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해서 다 이제 사업 전환을 했었죠. 그래서 주가가 빵빵 튀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들이 주가가 올랐었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AI랑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그 약세라기보다는 엄청난 변동성, 뭐 멀미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인프라 기업을 추정하는 AI 인프라 성장 지수도 한 달간 16%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채굴 업체에서 AI로 갈아탄 분들이 대부분 지금 엄청난 변동성과 하락을 맞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뭐가 겹쳤냐면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 뭐 테라울프, 사이퍼 디지털, 라이어 플랫폼, 코어 사이언티픽의 경영진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매도했다. 뭐 개미들이 판 거는 그럴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판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경영진들, 임원들, 내부자들이 잇따라 최근에 타이밍을 맞춰서 다 내부자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고점 찍은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팔면 좀 안 좋다던데 이런 이제 뉘앙스의 기사들이 공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와중에 비트디어라는 뭐 비슷한 기업인데요. 여기에 최대 주주는 비트코인 캐시의 우지안이고요. 2위 대주주가 테더입니다. 둘 다 20% 정도 들고 있거든요. 테더도 최근에 상승했던 비트디어, 여기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예요. 얼마가 팔았는지까지 여기는 이제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다. 근데 요 밑에 보시면요. 대부분 SEC의 사전 거래 계획에 따라서 뭐 이러저러하게 미리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다음에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팔았다라고는 하지만 뭔가 내부자 매도여도 계획을 하고 지금 팔았다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도 공교롭고요.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자주 팔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테라울프의 CEO가 뭐 159만 주도 팔았고요. 13만 주도 팔았는데 6월 말에도 팔았고 7월 초에도 팔았다. 완전히 최근이죠. 특히나 엔트로픽 그 임대 계약 발표 직전에 판 것도 조금 찝찝한데 아무튼 최근에 팔았다. 야, 이거 고점 근처 아니야? 이런 생각을 불러올 수 있고요. 사이퍼 디지털도 7월 8일 정말 최근에 팔았네요. 근데 아까 대부분이 SEC의 사전 계획을 이렇게 제출을 하고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근거리에 이렇게 사전 계획을 공고를 하고 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한 1년에서 2년 내에 팔겠습니다. 약간 두루뭉술하게 사전 계획을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25년 12월 19일에 나 이렇게 뭐 이런 조건 되면 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제출을 했는데 하필 타이밍이 최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계획은 한참 전에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라이어 플랫폼스도 CEO가 5월 달, 6월 달 두 번을 팔았는데
매매 계획 나 이때 팔 겁니다. 라고 제출했던 때가 무려 1년 전입니다. 25년 8월에 제출을 했는데 최근에 팔았다면 최근이 그래도 좀 고점이겠네. 요런 이제 추정이 되겠죠. 코어 사이언티픽도 7월 6일, 비트디어도 테더가 최근에 팔았는데 뭐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획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보더라도 이거는 AI 이쪽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내부자 매도가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조금 쎄할 수 있겠는데 요런 인식이 조금 퍼질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코인 쪽에는 그나마 희소식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AI 쪽이 뭐 완전히 꺼지고 터지면 안 되겠지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멀미가 나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너무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든지 조금 힘들어진 상황. 그러니까 타 섹터로 순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나름대로 희소식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의 반전 카드를 연준에서 뽑아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에서 새롭게 편성한 통화정책 자문 TF, 테스크포스라고 해서 자문 TF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과거에 원래 있던 걸 뭐 멤버만 교체하고 이런 게 아닌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닙니다. 기존에 없던 걸 지금 새로 만들었어요. 왜 새로 만들었는지를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읽어보면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의 체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위해서입니다. 5개의 TF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암호화폐 지지자 중에 왕 지지자인 앤드리센 호르위츠 이번 뭐 트럼프 정부에도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들어가서 화제를 몰고 온다. 지금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5개의 테스크포스 위원들 사실 다 대부분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뭐 하버드대 교수라든지 뭐 경제학자라든지 전 BIS 위원, 전 연준 이사 뭐 이런 분들인데 유독 튀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크 앤드리슨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5개 TF는 도대체 어떤 이제 섹션으로 나눠졌냐? 연준이 소통하는 거, 대차 대조표를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냐,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경제 데이터, 인공지능, 이렇게 5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크 앤드리스는 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뭐 크립토 규제를 다루는 곳은 아니니까 뭐 코인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크립토 옹호자인 마크 앤드리슨이 들어간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자, 그럼 왜 넣었을까? 이 TF는 왜 만들었고 이 앤드리슨 호르위츠는 왜 이 사람을 집어넣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핵심은 지금 이대로 가면 무난히 금리를 올려야 될 만한 상황입니다.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지금 일본도 올렸고요. 유럽도 올렸고 한국도 유력하게 올리는 게 예상이 되고 있죠. 미국이라고 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7월 8일 그 FOMC 의사록을 보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하게 매파입니다. 금리 인상 거의 뭐 해야 될 것처럼 뭐 정말 무섭게 써 있거든요. 근데 뭐 전쟁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AI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플레가 올 수 있다는 내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AI 때문에 즉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뭐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모두가 사느라 바쁘니까 인플레가 AI 때문에 오고 있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앤드레센 호르위츠를 저는 불렀다. 반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 가면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이거든요. 제가 7월 달 거는 동결이기 때문에 안 가져왔지만 이거 8월 FOMC는 쉽니다.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연말도 아니라 9월 달 FOMC 때 당장 올렵니다. 당장 지금 0.25% 올리는데 CME, 페드와치 이 트레이더들이 지금 베팅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9월 달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사실 중간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9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사실 그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이게 다 반영이 돼서 뭐 크립토도 그렇고 유동성도 그렇고 별로 재미없는 유동성 환경 게다가 거기에서 AI가 다 뺏어가니까 저는 이게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게 케빈 허씨에게도 걱정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반전 백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케비너 씨가 의장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혼자서 이걸 결정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사실 공공기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 뭐 용역을 한다든지 뭐 정책위원회를 한다든지 여러 교수님, 산업계, 산학연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의견, 사실 대부분은 그 답이 결정된 상태로 초청을 하고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반전의 백데이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케비너 씨가 갖고 있는 평소 생각이 뭐였냐면 AI는 생산성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디플레가 가능하다. 사실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죠. 근데 이거를 아마 마크 앤드리슨도 똑같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분이 더하면 더했지 케비너 씨보다 덜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크 앤드리슨에게 나 좀 도와줘라. 당신도 AI의 생산성 믿잖아. 라고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참고로 이 위원들은 케비너 씨가 다 최종 결정을 갖고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5개 TF가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3개만 참고로 가져왔어요. 왜냐면 다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여기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에는 맨큐의 경제학 할 때 그 맨큐님 하버드 교수님도 있고 뭐 노벨 경제학 수상자도 있고 전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있고 뭐 중앙은행 총재 뭐 다 그냥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AI 쪽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또 뭐 이 스탠퍼드 거시경제학 석학도 있다고 하지만 마크 앤드리슨이 아마도 영향력도 높고 아마도 이 실리콘밸리라든지 AI라든지 크립토 투자자 중에 포함된 건 거의 최초입니다. AI 크립토 투자 30년 이상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케빈 어시 이상가는 굉장한 이제 AI 크립토의 이제 전문가겠죠. 그리고 케빈 어시도 저런 주장을 했는데요. 마크 앤드리슨도 과거에 똑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이분이 주장했던 걸 따져보면 AI는 생산성을 크게 높여서 물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정말 수차례 강조를 했던 분이고요. 물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두 번째는 미국은 AI와 블록체인 혁신을 규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AI A16G가 정말 엄청난 돈을 지금 트럼프 정부에 기부를 한 게 이것 때문이겠죠. 로비를 많이 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은 금융 인프라가 될 것이다. 결제로 쓰여야 될 것이다. 뭐 RWA를 넓혀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1번, 2번, 3번 중에 케비너 씨가 지금 차용하고 싶은 거는 1번 주장입니다. 지금 코인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AI 덕분에 생산성이 높더라를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증명을 해주고 백데이터를 가져와야 이걸 가지고 케비너 씨가 회의 데이터를 만들고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게 증명이 된다면 설득이 된다면 당연히 금리도 지금 9월 금리 인상은 뭐 코앞이지만 완화 쪽으로 좀 갈 수가 있고 코인 쪽도 당연히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좀 완화적인 환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A16G를 추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케비너 씨와 A16G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우리보다도 알트코인을 더 좋아하면 좋아했지 덜 좋아하진 않는다. 굉장히 도전적인 정말 이런 코인도 있었어 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왼쪽이 캐비너시, 오른쪽이 A16G고요. 물론 A16G는 수백 개의 알트코인을 투자하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기만 하시면 되고 제가 중간에 빨간 선을 하나 그어놨죠. 위쪽으로는 이제 코인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코인 인프라, 스타트업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분이겠죠. 근데 A16G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안 보셔도 되고 캐비너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의장이 됐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을 팔았을 텐데 그래도 솔라나도 좀 투자를 했었고요. 옵티미즘, 블레스트, 블레스트 좀 쉽지 않았겠죠. 근데 뭐 레이어 2, 이더리움 레이어 2인데 여기도 투자를 했고 DYDX, 컴파운드 이런 것도 투자를 했었다. 예전에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저도 잘 모르겠는 암호화폐 스타트업 기업 지분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 뭐 플래시넷, 레몬캐시 무슨 회사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데포랩스는 아시죠? 플로우 쪽이었고 폴리마켓, 뭐 메타티오리, 뭐 테덜리, 뭐 메타 여기도 아마 게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엄청난 투자를 해놨는데 문제가 뭐냐? 제가 이렇게 네모를 쳐놨었는데요. 이 네모를 쳐놓은 코인이나 회사 말고는 아마 대부분 큰 손실을 봤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는 아마도 수익을 봤을 것 같고요. 옵티미즘은 약간 간당간당 긴가민가 합니다. 제가 이 매수 단가는 공개가 안 되니까 모르지만 그냥 조금 수익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초기에 샀으니까 그리고 폴리마켓은 아마도 대박이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외한 대부분은 아마 큰 손해를 봤을 것 같고요. 뭐 A16Z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엄청난 투자를 해놨었지만, 그리고 초기에 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알트코인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녹록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거에 활발하게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던 이 두 명이 지금 한 명은 통화 정책의 결정권자고 하나는 자문 이제 위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게다가 앞으로 지금 중간 선거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케빈 워시도 나름대로 트럼프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황,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요, AI가 지금 뭐 꺼진다, 뭐 터진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지더라도 이 AI 동력은 계속 연료를 넣어주고 달려야 됩니다. 아니면 미국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GDP가 성장을 하려면 이 기차는 계속 돌아가야 되고 연료를 계속 넣어줘야지 안 그러면 이 감당 안 되는 빚을 지금 뭐 금리를 올린다? 빚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뭔가 통화를 완화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열이라든지 인플레 관리를 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겠죠. 그래서 A16G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지금 연준이 처음으로 AI와 코인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화정책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저는 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인플레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반영이 된다면 아주 암울했던 우리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코인 쪽에도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리라 기대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